시간이 많이 걸렸죠? 자, 아쉽죠? 빨리 앉으시죠. 아니 내가 안 때려도 너무 좋아요. 너무 아쉽다. 그냥 한 번만 때리고 시작해서. 안돼. 오빠 이따가 나 나가서 안돼. 죽었어. 선생님 얘도 쉬는 시간 또 있다고 하는데요? 쉬는 시간 또 있나요? 뭐야, 몸이 약해서 때리면 부러질 수도 있어. 선생님 쉬는 시간 또 있어요? 없죠. 그걸 저희가 빌려주신다. 끝난다니까. 끝나고 빌려줄게. 자, 봐봐. 자, 요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왼쪽은 지금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어떤 그런 구조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지를 연결해서 전구에 불을 켜고 있는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의 저 구조물과 오른쪽 회로가 어떤 게 같은 건지 맞춰야 돼요. 봐봐. 왼쪽은 왜 이 장치를 설치했냐면 결국 목적은 뭐냐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얘는 뭘 켜는 게 목적이죠? 전구에 불을 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건 여기서 뭐와 같다?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써져 있던 물레방아 옆에 전구라고 써 있을 겁니다. 같은 거야. 또 뭐가 같은지 볼게요. 그럼 물레방아는 왜 돌아가냐? 물이 떨어지니까 돌아가는 거지. 그럼 물은 왜 떨어지죠? 물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물을 위로 올려주는 장치가 누군 거야? 바로 펌프입니다. 펌프 때문에 수위차. 자, 물의 높이차가 수위차죠? 펌프가 수위차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는 거야. 아까 있었던 기억나? 수위차가 뭘 의미한다? 전압이죠. 전압. 수압. 그죠? 수압, 전압이잖아. 그래서 펌프가 바로 그 수압을 만들어주는 장치야. 우리 이 회로에서는 누가 전압을 만들어주죠? 건전지가 전압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저 펌프하고 누가 똑같은 거다? 전지가 똑같은 겁니다. 펌프하고 전지가 만드는 게 뭐다? 이 물의 높이차. 물의 높이차가 의미하는 게 뭐다? 여기서는 전압을 의미하게 되겠죠. 네? 물의 높이차가 여기서는 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실제로 흐르는 게 물이 흐르죠. 흐르는 게 물이라면 여기 뭐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물과 전류가 같다라고 쓰고 있고요. 펌프는 건전지 역할을 하는 거고 물레방아가 전구 역할을 한다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밸브는 뭐냐면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밸브예요. 얘를 딱 잠궈 놓으면 물이 못 흐르죠. 여기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팅 열어버립니다. 팅 열어버리면 더 이상 도선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 즉 스위치가 여기서 무슨 밸브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밸브가 스위치랑 같다는 거 적혀져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 물이 흘러가는 이 장치, 이 관 있죠, 관. 여기는 파이프라고 하고 있는데 이 파이프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뭐다? 도선이 바로 이 파이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매치시켜서 항상 물어보니까 얘는 얘네, 얘는 얘의 역할을 하네 라는 거 매치만 잘 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만 조금 잘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전류계 전압계 사용법이 나와 있거든. 지금 공부 안 할 거야. 지금 공부하면 다 외워야 돼. 근데 쌤이 맨 끝부분까지 저항의 연결까지 다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전류계 전압계로 돌아오면 전류계 전압계가 그냥 이해가 됩니다. 전류계 전압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꾸는 거야. 순서를 바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외우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 왼쪽에 있는 전기 기호입니다. 자, 회로에다가 전기 기호를 갖다 이용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회로를 그릴 때, 건전지를 그릴 때, 건전지가 왼쪽에 길쭉한 녀석이 플러스야.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우리가 전구를 킬 때는 전구는 이렇게 생긴 저항 하나를 그리면 이게 전구야. 전구를 켜서 불이 땡땡땡땡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중간에 스위치가 연결된다면 요딴 식으로 스위치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게 스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돼 있죠? 스위치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동글뱅이 그려서 스위치를 표현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은 요 전구가 일종의 저항이야. 이거 전구 대신에 이렇게 저항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전구가 저항이야. 같은 말입니다.
저항은 이제 전자가 지나가면서 이 저항에 걸려가지고 이 녀석이 빛에너지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전자가 가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열에너지로 전환이 되기도 해요.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집에서 쓰는 어떤 전열기? 전기 전열기 있죠. 딱 꽂으면은 막 뜨거운 열이 나오는 거. 그게 열로 전환시키는 저항인 거고 전구 같은 경우는 빛으로 변환시키는 저항인 거야. 그래서 이 전구 같은 경우는 빛을 내는 저항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전류계 전압계는 이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넘어갑시다. 전류계는 왜 A라고 쓸까요? 전류의 단위가 A였어. 암페어니까, 그죠? A가 딱 써있으면, 이거 전류계구만, 그죠? V가 딱 써있으면요, 볼트, 전압계구만, 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짝대기가 찍 그려져 있죠. 찍 그려져 있죠. 네. 참고로 써놓을게요. 이게 전류계 중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A인데 이게 요딴 식으로 그려져 있는 전류계도 있습니다. 얘는 직류, 교류라고 나중에 배우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요 220V는 교류예요. 교류 있습니다. 교류하고 직류 개념을 배우면 요게 기호가 좀 다르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교류, 직류를 표현하기도 하는구나라는 정도를 일단 알고 있읍시다. 이 짝대기도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짝대기도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그냥 A를 강조하기 위해서 밑줄 긋은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메 법칙 볼게요. 이거 머리 때리는 소리가 스스로 때렸으니까 때리지 마세요. 학원에서 폭력가가 학원 폭력이잖아. 아닌가요? 학교 폭력. 기억납니까? 전류하고 전압은 무슨 관계였지 아까? 비례. 전압이 세면 전류도 많이 흘렀어요. 비례죠. 비례 그래프를 요딴 식으로 그려요. 비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서로 비례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V는 공식이 뭐죠? V는 I R. 꿀꺽 R 그죠? 기억나죠? V는 IR입니다. 이걸 R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R은 VR. I분의 V죠? I분의 V. 뭔 소리야? R은 양변에 I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R은 I분의 V가 돼요. I분의 V. 그런 다음에 여기를 봐봐. 그래서 기울기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뭐냐면 수학적으로 X분의 Y를 기울기라고 해요. X가 전압이고요. Y가 뭐야? 전류잖아. 그러면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V분의 I를 의미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기울기란 V분의 I라고 쓸 수 있잖아. 근데 우리 I분의 V가 R이니까 V분의 I는 뭘까? R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의 역수를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좀 해주자는 거야. 이 기울기를 왜 저항의 역수라고 써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옴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저항에 대한 공식은 아까 소개받았고 옴의 법칙에 대한 공식도 소개받았습니다. V는 IR을 이용해서 I에 대해 정리하기도 하고 R에 대해 정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식만 알면 나머지는 이걸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응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에 대해 할 거예요. 봐봐.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설정할 게 있는데 이런 설정을 좀 해야 돼요. 우리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자, 저항의 연결이야. 저항의 연결. 그러니까 저항의 기호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게 저항이잖아. 다시 말해서 전구 하나, 전구 둘
회로에다가 전구를 나란하게 팅팅 연결한다. 전구를 나란하게 띵띵 연결한 게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비유를 좀 할게요. 비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가 필요한데 비유법. 자,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비유를 좀 할게요. 전류는 뭔가가 흐르는 거잖아. 흐르는 걸 참면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비유할 거냐면은 전류는 뭐가 흘러가는 거냐면 물이 흘러가는 거야 라고 비유할 거야. 또 사람이 이렇게 줄줄줄줄 줄 서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도 상상을 좀 할 겁니다. 사람이 흘러가 라고 표현할 거예요. 전압은 물과 사람을 밀어주는 장치잖아.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전압은 아까 물을 밀어주는 수압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 비유할 겁니다. 전압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장치예요. 저항은 이것들을 막아주는 장치죠. 물을 못 가게 막는 건 돌이고요. 사람을 못 가게 막는 건 누굴까? 잠깐만. 돈 좀 있냐? 어딜 가려고? 통행료를 내야지, 통행료. 네, 많이 해봤어요. 과거의 경력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누구죠? 일친. 일친도 괜찮고. 왜 이렇게 웃어? 너무 잘 어울려. 네, 너무 선생님이 뜻인 역할 아니에요? 선생님이 뜻인 역할. 맞아요. 많이 당해봐서 아니에요. 진짜. 진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고등학교 때 여기 동인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길을 이렇게 교복에 그렇게 가는데 이 생이 가는데 어떤 키 큰 형아들이 야 어깨 동무를 빡 하는 거야. 뭐야? 친한 척해. 왜? 친한 척해. 끌려가가지고 돈 있냐? 별로 없는데요. 있는 거 다 줘.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치? 저희는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 그게 낫다고 난 배웠어. 우리 엄마가 누가 돈 달라고 그냥 줘라. 맞고 다니지 말고 그랬어. 10원에 몇 대. 그냥 거기 차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명이나. 되게 여러 명이었어요. 10원에 몇 대 맞아. 너 그렇게 막 함부로 덤비다가 큰일 나요, 진짜. 지금은 겁이 없을 텐데 쌤은 겁이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쌤이 대학생이 되었어. 한 번 더. 어깨를 딱 펴고 그 자리를 또 지나갔다? 굉장히 이상해. 나 대학생인데 설마 또? 친한 척해라.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했죠. 그냥 너 돈 줬냐? 말 더듬으면서 나 대학생이야! 그랬다? 어쩌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하더니 다행히 가세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용기 내서 더듬었지만 용기 내서 나 대학생이야 좀 라고 짧지 않아요? 너무 찐따라. 이제 막 대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20살 때 20살 때여서 대학생인데 이틀 뛴다고요? 야 쌤이 고등학교 때나 잠깐만. 대학교 때나 뭐 1년밖에 차이 잠깐만요. 대학생이 그냥 보내줬다고요? 대학생이야. 원래는 누군 줄 알았을 거예요. 고등학생인 줄 알았겠지. 중학생이에요? 키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표정이 키가 작아서 중학생으로 뭔가 오늘 왜 그래? 오늘 왜 그러지 나한테? 홍보. 조상? 우리 조상님? 네? 자식이? 허시지만. 근데 집 가서 어머니 혼났어요? 왜 혼나지 내가? 그 저번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돈 뺏겼다고? 네. 혼날 리가 없지. 그냥 아니. 잘했다고 그랬어. 엄마가 돈을 내라고 했잖아. 아니 만약에 싸우고 왔거나 무슨 큰일이 당했거나 병원비 엄청 내는 맞고 것보다 나왔으니까 싸워. 엄청 더 혼났겠지. 그냥. 다행히 근데 맞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는 거? 그냥 때렸을 수도 있잖아. 그냥 때리기도 하지. 그러니까 반항을 하거나 그냥 그런 경우 있어요. 여자애들이 웃으면서 옆에 있는 남자애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조심해. 이건 진짜 옛날 깡패들 돈을 뺏으려는 목적. 너 좋은 신발 신고 있으면 신발 좀 벗어라. 맨발로 집에 가요. 맨발로 집에 가고 막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옷 좀 벗어라. 그래서 옷도 뺏어가고 그랬어 옛날에. 가방도 뺏어가고 그랬어. 이건 좀 동의요. 근데 옷 벗으면 빨개. 그 정도까지 먹지는 않고 좋은 자켓이나 좋은 운동화 이런 것들 뺏어갔어요. 양말 뺏어가진 않더라고요.
설마 티셔츠를 뺏어가는 바보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과거를 좀 소환했습니다. 지금은 찐따는 아니고 좀 현명했지. 찐따인 척한 거지. 진짜 인척하는 찐따. 얘네들 돈이 좀 없어 보여서 좀 줬어요. 뭐라고? 잘 받았어요? 그때 2만 원인가? 있는 전 재산 다 줬어요. 2만 원.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엄청 많아. 잠깐만 2만 원이면 그게 뭐지? 자꾸 이 몇 년도예요? 몇 년도? 과거를 좀 벗어나자. 몇 년도예요? 국민학교잖아. 저거 1930년도면 30년. 국민학교잖아 일단. 1970.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잖아. 초등학교 나이가 어른데? 얼마나 되세요? 초등학교는 국민학교일 것 같은데. 사실 국민학교 입학을 했네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했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잘했어요? 쌤 공부를 잘했으니까 과학생. 공부를 이렇게 중간보단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엄청 잘했어. 엄청 중간일 때좀 뒤에서 근데 그때 2만 원이면 아이스크림 몇 개 아니에요? 엄청 많이 샀어요. 엄청 많은 돈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다녀요? 아이스크림 하나에 100원. 쌤 이제 통학 길이가 길어서 혹시나 이제 택시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바나나 하나에 1,000원. 갖고 다니는 짜장면 한 그릇에 1,000원. 통학 길이가 좀 길어서. 150원 아니면 그 짜장면 20그릇. 자 그만 이제 과거에서 좀 나올 거예요. 상평. 나왔어. 이제 그만 얘기해. 트라우마 생기니까 그만 얘기해줘요. 이거 환 그래서 아니었어요. 뭐라고? 원 아니고 환 아니었어요. 아 그때 아니야. 아니 전이라고 그러죠. 상평통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못 가게 막는 건 일진 또는 깡패라고 비유를 할 겁니다. 생각해봐. 쌤이 양갈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어. 이쪽 길은 깡패가 없어. 이쪽 길은 깡패가 3마리가 있어. 3마리요? 그냥 넘어가. 저기 있는데 깡패가 저희 마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만 해주세요. 저보고 일진이래요. 너무 때리고 다니까 그렇지. 아니 많이 안 때려요. 많이 안 때리죠. 한 번 너 때리고 반성형이라는 게 야, 너 반상만 봐도 딱 반상에서 그냥 지나가면 때릴 것 같아. 하루에 5번째면 5번 아니에요? 4번으로 줄여볼까? 아니 5번 선생님! 한 번씩 때려요. 선생님, 얘 하루에 남자애들 한 명도 5대 때린대요. 아니 이거 잔인해. 워워워. 이거 하고 이제 잔인해. 중학교 올라가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올라가서 때리면 당해. 담배 피면 담배 펴서 목소리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아니야. 맞았는데요? 오해까지는 하지 마. 그냥 근데 어깨 빨리 담배빵. 성격이 활달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줍시다. 이빨이 다 썩어. 긍정적으로. 신도 언제 나가지? 보세요. 예. 자, 오. 쌤이 괜한 깡패 얘기를 꺼내가지고 쌤이 잘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지? 까먹었네. 깡패죠. 뭐라고? 저거 그 통로. 아니야. 여기 아니 깡패가 왜 말해 그거를? 깡패가 3마리가 있고 깡패가 없어. 쌤이 세 명이라고요. 어디로 가지? 그걸 왜 고민해요?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지. 네, 깡패 없는 일로 곳으로. 그래서 이런 거야. 여기가 저항이 3옴이 있고 여긴 저항이 1옴밖에 없어.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저항이 깡패잖아. 깡패다. 깡패 3마리, 깡패 1마리라면 그래도 깡패 1마리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덜 맞겠죠. 그래서 오, 간단해. 깡패로 아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깡패, 너 깡패야. 이거 깡패입니다. 깡패 1마리가 있고요. 안녕 깡패 1마리고 깡패 3마리가 있을 거야. 저희 셋이요? 그냥 예를 들면 깡패. 너네까지 쫄다고 대장. 예를 예를 드는 거야. 예민해. 일단 대장이야. 대장. 그래서 머리. 얘네들이 사람이라서 봐봐.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4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어. 뭐? 여기 깡패가 1마리 있고 깡패가 3마리 있잖아. 4명의 사람 중에 제일 약하죠. 4명의 사람 중에 어디로 많이 가고 싶어 하겠어? 당연히 깡패가 없는 쪽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할 거야. 잘 들어. 그래서 깡패의 비율이 3대 1이라면 이쪽으로 3명이 가고 1명은 어쩔 수 없이 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깡패의 비율이 즉 저항의 비율이 3대 1이라면 전류는 1대 3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야. 서로 반비례로. 그럼 깡패 일로 안 갈 3명이고 수는 없어. 가야 되는 게 사람 4명이라고 했잖아요. 응. 그 4명에서 3명 다 우리 가면 안 돼요.
아, 근데 근데 그 4명이 좀 있다. 그건 이제 똑똑한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아프리카면 일반적으로 깡패들은 엄청 힘이 세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길 수가 없어. 선생님 이재량이 엄청 세서 왜 내가 이재량에서 엄청 세서 다구리를 이기는 사람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저항들이 막 연결돼 있을 때 전류가 어느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고 어느 쪽으로 전류가 적게 흐르는지를 이제 계산해내는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비례식을 이용해서 저항의 비가 3대 1일 경우에 전류의 비는 1대 3으로 흐른다고 했잖아. 너무 당연한 거야. 나 힘이 세니까 이러지 말고요. 머리 그런 거 어떤 그런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암기법을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봐봐. 깡패 2마리 보이나요? 네. 2명이라고요. 아이 그냥 왜 너가 왜 그러지? 너가 얘가 그 자기 친구인데 말이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설정하냐면 아까는 양갈래끼를 설정했는데 이 회로는 잘 봐. 2대1. 여기 플러스램에 여기가 마이너스램에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니까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왜 전류를 저 방향으로 표시했는지 먼저 첫 번째 이해합니다. 두 번째, 전류라는 녀석은 사람 또는 물이 흘러가는 건데 흘러가는 길이 하나야. 맞죠? 내가 길이 하나인데 깡패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하나인데. 첫 번째 깡패 지나고 바로 돈 뺏기고 두 번째 깡패 또 만나고 또 계시네요. 이제 이런 느낌인 거야. 첫 번째 깡패, 두 번째 깡패가 같은 길에 쭉 서 있는 겁니다. 너 빨리 와. 내 뒤에 또 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지? 한 갈래 길인 거야. 이렇게 저항이 한 갈래 길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저항이 직렬로, 나란하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 내가 졸라맨의 입장이 된다면은 앞에 깡패 있고 뒤에 깡패 있으니까 저항이 두 개가 연달아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잖아. 다시 말해서 아까 봤던 저항이 길쭉해진 느낌을 받게 되는 거야. 얘는 저항이 엄청 크네.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럴 때 전체 저항, 이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저항을 구해라. 전체 깡패 힘을 구해라. 그러면 첫 번째 깡패 힘과 두 번째 깡패 힘을 더하면 전체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이요. 저항이 길어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 밑에 저항에 대한 걸 정리해놓은 게 보일 거예요. 전체 저항 R은 R1 플러스 R2다라고 써있죠. 보이나요? 그게 바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깡패님들이 두 분이 다 계시니까 훨씬 힘이 세지는 거죠. 우와. 자, 두 번째, 여기 흐르는 전류를 10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해볼게요. 10A의 전류 흐른다. 자, 이거 전류를 물로 한번 먼저 비유해볼게요. 깡패 2마리가 서 있습니다. 길이 한 갈래 길이야. 자, 이 10A의 물을 1톤의 물이 확 흘러가는 걸 상상해주세요. 이 길을 따라서 1톤의 물이 확 지나가는 거야. 첫 번째 깡패한테 몇 톤의 물이 덮치나요? 1톤의 물이 덮치겠죠? 깡패가 이 물을 다 먹어치우나요? 다 뒤로 다 지나갈 거 아니야? 뒤에 깡패한테는 몇 톤의 물이 들이닥칠까요? 1톤 똑같이 1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깡패를 지나는 전류를 I1, 두 번째 깡패를 지나는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두 전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한 전류값이나 여기를 지나는 전류값이나 여기를 지나는 전류값이나 다 똑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류에 대해 정리하면 전체 전류를 I라고 한다면 I1이나 I2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1, 2는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저항을 지나는 전류, 두 번째 저항을 지나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모두 다 똑같겠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바로 밑에 여기 써있죠. I는 I1 equal I2라고 써있는 걸 이런 비유법으로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안 들어가면 다 하나하나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전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야.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전기 파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쌤을 희생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알려주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전압이야.
전압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게 전압이잖아. 전압은 뭐에 비유했죠? 에너지에 비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0V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전압은 역할이 뭐냐면 전류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죠. 추가적인 역할 하나 더 기억해야 돼. 전압은 딱 서서 자 출발하세요. 그리고 띵띵띵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체크해. 다시 돌아왔구나. 그래서 출발시킨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끔까지 컨트롤하는 게 이 전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엄청 똑똑해. 잘 봐. 에너지가 100이 있어. 자 출발하세요. 왜 안 가세요? 깡패가 2마리나 있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자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깡패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깡패, 두 번째 깡패 힘이 동일하다면 자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50V, 50V로 나눠가지고 걸어줘서 깡패를 처리해준다. 그래서 지나가게 해줍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전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전체 전압이 100이라면 첫 번째 여기를 지나는 전압을 V1 여기 써있죠? 여기를 지나는 전압을 V2라고 한다.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한다면 V1의 전압과 V2의 전압을 더해줘야지만 전체 전압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맨 밑에 전압에 대한 부분은 전체 전압을 구할 때는 V1과 V2를 더해야 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요 기호와 공식들이 왜 나오는지를 이렇게 이미지로 또는 이야기로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 깡패가 알았어? 요 깡패가 3옴이시고 요 깡패가 2옴이라면 앞에 깡패가 3마리 있고 뒤에 깡패가 2마리 있다? 그럼 내가 가진 100의 에너지를 몇 대 몇으로 나눠줘야 돼? 3대2. 그렇죠. 3대2로 나눠줘야지. 그치? 맞죠? 맞아. 그래서 100을 3대2로 나누면 여기 60V, 여기가 40V로 나눠집니다. 이게 첫 문제입니다. 여기 첫 번째 R1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요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상식에 근거해서 만든 이야기니까 꼭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양갈래길을 설정합니다. 우와. 드디어 깡패를 깨웠습니다. 깡패가 아니야. 위에 길, 아래 길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흘러갑니다. 위에 아래 길 2개가 있네. 위에 보니까 깡패님이 계시고 아래도 있어. 어디로 가지? 가운데. 일단 가긴 가야 돼. 그죠? 넉줄기. 만약에 얘도 2옴이고 얘도 2옴이라면 얘가 4A의 전류 흐른다면 양쪽으로 2A, 2A로 갈라져서 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가게는 신술. 똑같다면. 근데 가운데는 길이 없어. 없어. 길이 없네. 왜요? 만들어요. 이게 도선이 이렇게만 연결돼. 저희 만들어요.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고모. 그냥 빈 공간이지. 도선이 연결.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따라서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거 저희가 이어줘요. 있는 건 나중에 이제 박사가 되고 나서 이제 해주면 돼요. 지금은 박사가 되기 전이니까 이걸 받아들여 줍시다.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여기 2A의 전류 흐르고 여기 2A의 전류 흐르겠죠. 전체 전류가 4라면 양쪽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 전류 먼저 할게요. I라면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 2A와 두 번째 걸리는 전류 2A를 더해 주어야지만 전체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는 다르죠. 아까는 전류가 다 똑같았잖아. 직렬일 때는. 하지만 이렇게 나란하게 위, 아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나눠지기 때문에 전류가 갈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저항 얘기도 좀 해볼게. 자, 여기 또 이렇게 졸라맨이 지나갈 건데 위와 아래로 이렇게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렇게 생긴 저항과 아래쪽에 저항이 연결된 모습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전체 면적이 엄청 커진 셈이 되는 거야. 면적이 커지면 가기가 더 수월하죠.
저항이 더 작아집니다. 저항이 많이 연결될수록 전체 저항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적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항을 구할 때 저항의 역수를 구해서 전부 다 뒤집습니다. 아까 직렬일 때는 R1과 R2를 더해서 전체 저항 구했잖아. 다 뒤집어버립니다. 뒤집어버리면 여기서의 저항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2옴이고 얘도 2옴이라면 전체 저항은 얼마 나오냐? 1옴 나옵니다. 왜냐? 전체 저항의 역수를 구할 때 이게 2옴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죠. 2분의 2니까 1분의 1이죠. 그럼 R은 얼마다?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아까 직렬과 좀 다르구나라는 것도 체크해주고 마지막! 전압 얘기하고 마칠게요. 봐봐. 전압은 아까 에너지라고 했죠. 100V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얘가 2옴이고 얘도 2옴이야. 깡패가 두 마리 있네요. 자, 이 녀석의 역할이 뭐라고요? 출발한 전류가 돌아오게만 하면 되죠. 잘 들어, 중요합니다. 얘는 출발한 전류가 다시 돌아오게만 하면 돼. 그치? 근데 길이 두 갈래가 있다? 똑똑하다 그랬죠? 오케이. 내가 가진 에너지를 그러면 전부 다 일단 아래 깡패는 포기하고 위 깡패를 다 물리치는데 100V를 닫습니다. 수월하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 수월하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 속도가 엄청 빨라. 다시 돌아온 전류가 저 또 이제 어디로 흐를까요? 자, 또 출발! 이번에는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아래쪽에다 모두 걸어줍니다. 이래요. 근데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100V, 100V. 그래서 마치 우리가 딱 관찰했을 때는 위에도 100V, 여기도 100V, 전체도 100V네? 라고 관찰된다는 거지. 이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전압이 똑같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체 전압이나 V1 전압이나 V2 전압이나 모두 같게 관찰되는 게 병렬 회로의 특징입니다. 자, 공식들이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얘는 저항의 크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 위에가 깡패가 10마리야. 15. 아래는 깡패가 2마리밖에 없어. 아싸! 그래도 100V 어디 걸어줘? 해서 위에만 다 걸고, 그죠? 돌아와서는 또 아래에만 다 걸기 때문에 저항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압은 모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리는 거야. 참고로 아까 직렬일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저항의 크기에 맞춰서 3대2 이런 식으로 나눠줬잖아. 얘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왜냐면 중2 때 전기 문제를 푸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근데 이 비유법을 적용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어요. 일진! 저희 학원은 전교 1등인가요? 맞죠? 이야! 동문진 전교 1등. 이야! 중학교 2학년 전교 1등도 있어요? 이야호! 있죠? 우리 반에 문제는 나중에 말해줄 수 있는 말이죠. 우리 반에 정규. 자,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밑에 개념하기 퀴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전류는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흐른대죠? 전류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전류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됐나요? 두 번째.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류를 밀어서 오케이. 전압입니다.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전압이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진다. 오케이. 둘은 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야.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길어지게 되는 거니까 전체 저항도 커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네모칸, 4번의 첫 번째 네모칸은 직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이고요.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 이거죠. 전체 저항이 단면적이 커진다.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작아지게 돼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전류계 전압계 문제는 빼고 문제를 풀어봐요. 전류계 전압계는 오늘 정리는 못할 것 그거 같아요. 어디 해야 돼요? 문제 풀다가 전류계 전압계 나오면 빼면 됩니다. 그냥 안 풀면 안 돼요. 아니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디까지죠? 전류계 전압이면 빼고 풀어요. 그거 어디 해야 돼요? 77쪽까지 문제 푸는 거예요. 네, 내용은 다 배웠습니다. 네, 전류계 전압계 전부다가 그게 어디- 그게 전류계- 가지고 그거 빼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리고 서술형 딱 이번 보면 문제. 알죠? 자, 몇 번, 몇 번, 몇 번? 그러니까 73쪽 다 안 하고 서술형 따지기 2번. 이번 한 다 안 하고, 2번만 안 해. 서술형 따지기 2번? 어.